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비용은 약 1조 원가량으로 세계적 강대국 호주의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사업에 놀라운 성과와 일본의 어이없는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제작사인 하나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됐고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K9 수출 이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의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한화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병철 호주 유럽서 부성무는 이곳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습니다. 한화는 노르웨이와도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무려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9의 세계적 인기의 비결은 바로 뛰어난 성능입니다. 155mm 52구 경장 포탑을 탑재한 K9은 자동화된 서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이내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습니다. 당시 K9은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 말합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용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 PZH-2000, 영국 AS-90, 브레이브 하트, 러시아 임스터 S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K9은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은 대당 가격 230억 원에 달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인 K9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K9보다 무거워 항공수송도 어려워 국가 간접면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 위주의 전차와 달리 방어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주포 도입은 전차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하고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군 시절 K200 장갑차 조종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기갑 장비에 대해서 아주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K9과 같은 궤도 장비들은 궤도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잘 깔린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갈 위 달리고 바위 위 달리고 굉장히 험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K9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드군은 사용하고 있던 슈카 23mm 자주 대공포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라잉메탈 디스펜스는 스카이레인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비어보캅을 제안합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 중인 폴란드 국방부에 폴란드 이방선 업체가 끼어듭니다. K9 차체는 155mm 반동에도 문제없으니까 25mm 기관포의 반동도 문제없다.
그러니 K9 차체에 폴란드제 포탑을 얹자고 제안합니다. K9 차주는 이미 폴란드 방산업체가 라이선스를 받아 자체 생산 중이었고 K9 차체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무기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는 중국이 선악지대에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자 인도 역시 경전차 배치를 계획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스프라, SD를, 한화는 K21 경전차를 제안합니다. 이에 인도 역시 K9 차체에 포탑을 얹을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T-90에 포탑을 얹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K9 차체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자주포를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구식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고 대동 운용 인원을 줄여 합리적인 육군 구조를 만들기 위해 19식 155mm 차륜 자주포를 제작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인 하나 약 70억 원이나 하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륜형의 장점 중 하나가 궤도형에 비해 저렴한 비용인데 지금까지 언급한 한국의 K9 40억보다 2배 가까운 비용입니다. 성능은 둘째치고 차륜형이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면 굳이 차륜형으로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방산비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소총 일정 가격이 한화 약 400만이나 하니까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한국의 방산비리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일본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소식이 나오고 일본 내에서 목소리가 나온 탓인지 정말 재미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력 꾸준히 낮게 지붕 없는 자주포의 큰 메리트는 밀폐식과는 설계사상이 다르다 라는 제목의 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 육상 자위대 203mm 자주포인데 완전히 오픈카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오픈식은 밀폐식과 설계사상부터 다르다면 오픈형의 장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밀폐식의 경우 총알이나 포탄 등의 폭발에서 승무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나 무겁다. 그러나 오픈형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워서 긴급 출동이 가능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도 기동력도 그냥 한국의 K9 같은 자주포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구차한 변명 같은 기사까지 내면서 일본의 자주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사업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그룹은 장갑차 레드백을 앞세워 호주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2년께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에 있습니다. 인도에선 대공무기 체계 비워복합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K-30PO의 신공을 추가한 이동식 대공포 비워복합은 2013년 인도 국방부로부터 예비 조달자로 낙점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사업을 모두 한화가 따낼 경우 최대 13조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한국미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열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 한국제 K9 자주포를 수입 세계 1700배 운용 중이라는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호주는 사버린 거야. 길이 8m의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최장 40km 앞까지 날아간다. 포탄 40km 앞 추진 동력을 얻자 엄청난 속도로 발사. 산악 지역이 많은 한국 지형을 비롯해 눈밭,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차륜형을 넘을 수 없는 전차였던 것 같은데 가격과 발표 스펙에 속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클레임을 걸어도 좀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유탄포의 불타는 차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구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호주는 육군보다 전투기나 이지스함 같은 공군 해군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력 강화 부분을 틀리면 치명적. 몇 년 전 포격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나. 그때 명중률을 따지면 도저히 안 살 것 같은데 호주에 자주포 없어 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싸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 얼마 전 폴란드에 수출한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 오류 메시지가 한국어였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영국군이 구경하러 왔다던가. 뭐 가격이 독일이나 미국산보다 싸니까. 참고로 진짜 전력으로 삼을 생각인 폴란드는 자체군이고 포는 별도 주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골판지 탱크는 정말 위험해. 농기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호주 농부 여러분, 채소 생산 힘내세요.
논리적 비판은 없고 현실 부정하는 댓글밖에 없네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